안녕하세요, 오타카메 거진입니다. 모두들 휴가철 이 코시국에 안전한 휴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올림픽도 시차없이 하기에 방콕 휴가도 나쁘지 않은 듯하죠. 여러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이슈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시장에 암울한 그늘이 지는 듯 했으나 그래도 화제거리 및 신차는 계속 나오고 있죠. 2021년 국산차 중 가장 핫한 모델을 꼽으라고 하면 전 단연 메탈, 아니 스포티지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준중형 SUV 포지션을 마크하지만 실제론 중형 SUV만큼 커졌고 다나와 자동차는 아예 투싼과 스포티지를 중형 SUV 판매량으로 넣었고요. 가격 상승폭을 상당히 높게 가져갔지만 엄청난 사전 예약 및 상급 트림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급을 초월한 가격대임에도 불구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차 중에 하나이죠. 투싼보다 비싸도 가성비가 약간 더 안 좋아도 그래도 스포티지다 라는 이 열기, 마치 올림픽 양궁 금메달 여운이 가시지 않은 만큼 스포티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클린 디젤을 광고하면서 역풍을 맞고 디젤 게이트 주범인 폭스바겐이 3A 전략을 들고 수입차의 대중화를 선언, 일본과 중국 시장에 이어 한국까지 동아시아 수입차 대중화를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포부로 야심차게 신형 티구안을 출시했죠. 따지고 보면은 티구안 페이스리프트고요. 물론 올스페이스 모델이 아닌 본래 티구안이고 여전히 디젤 단일 모델로만 출시하여 유럽에서 못 파는 디젤을 팔아 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는 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파이낸스를 활용하면은 3천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을 들고 나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죠. 이 3A 전략을 간단히 말하자면 more accessible, 누구나 부담없이 수입차를 구매, more affordable,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총 소요 비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줄이고, more advanced, 첨단 안전장비와 편의사양은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폭스바겐이 제공하는 수입차를 모두가 누리면서 대중적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 및 안착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진짜 솔직히 다른 부분보다 5년에 15만 킬로 무상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도입, 유지비에 덜 신경쓰고 중고로 되팔고 그룹 내 속해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 그나마 대중적인 아우디의 인식까지 바뀔 수 있도록 사고 수리 토탈 기어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폭스바겐 신차 구입 고객들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차량 보험 수리 시 총 5회까지 자기 부담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제타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일종의 서비스 같은 그런 느낌의 일시적 현상처럼 느껴졌는데 티구안을 보고 심상치 않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내 5년에 10만 킬로 보증한다고 해도 정말 와 큰 서비스다 대박 이런 부분도 있죠. 보통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일시 행사식으로 보증기간을 저리두는 게 태반인데 그것도 세계에서 대중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폭스바겐이 이런 서비스를 연달아 제시한다? 현대와 기아 측은 수입차들의 공세가 없었다고 해도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만약 정말 폭스바겐이 AS 면에서도 다른 수입차와 달리 5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 사후 서비스까지 좋아진다고 하면은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자국 내에서 생산, 톨게이트 비용과 기름값 들이며 운송하고 모든 부분이 다 국내에서 이뤄지는데 해외 인건비 및 물 건너오는 비용, 통관 비용 등 기타 비용까지 지불하고 와도 이 정도 가격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현대가 일방적으로 까일 만큼 못 만드는 것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에게 폭스바겐 티구안은 일단 산타페를 살 돈으로 사는 포지션이 한 단계 낮은 수입차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해외 평판보다 더 높게 브랜드 가치를 국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스포티지뿐만 아닌 산타페는 루이스 수아레즈가 리버풀 시절에 현대 산타페를 타고 다닐 만큼 당시 주급을 억대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아니라 주급입니다. 상당히 국내에서 깜짝 놀랄만한 모습을 보였죠. 산타페, 소렌토, 스포티지, 투싼 이 SUV 라인은 유럽과 북미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는 차종으로 현재 티구안과 신형 투싼을 놓고 비교 시승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교가 안 된다가 아닌 충분한 비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무조건 폭스바겐이라 해서 오리지널 독일차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앞서 나가지 않고 현대기아차도 충분히 잘 팔리는 요소가 있으니 오늘 재원 비교를 통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것에 큰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죠. 일단 이 2021년형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기존 티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비교를 하면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단 전면부,
헤드램프 라인과 그릴의 라인이 동일선상의 직선으로 그어진 형태였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좀 더 그릴이 커졌고 그릴과 그릴 사이 공간도 더 단정한 느낌을 주죠. 특히 3D 엠블럼에서 2D 엠블럼으로 바뀐 부분이 더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하단 범퍼 라인이 달라지면서 사이드 그릴이 더 스포티해졌고요. 기존 모델의 안개등이 약간 어색한 형태로 자리잡아 좀 더 올드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페리 모델은 안개등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헤드램프인데요. 이 헤드램프가 파사트 GT나 투아렉처럼 램프 안에 여러 LED들이 상황에 따라 더 밝게 비추거나 운전대가 돌아가는 방향에 과거 바이제논처럼 비춰주듯이 추가로 구석구석 더 깊숙이 비추는 IQ 라이트로 바뀌었다는 점이 매우 큰 변화죠. 헤드램프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 도로에 가로등이 얼마나 잘 비춰지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아니요. 일반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매트릭스 헤드램프 전 고급차 라인에 쓰였던 바이제논 헤드램프와 비교해봐도 상당한 차이점 및 야간 운전의 피로도가 낮아지는데 다발 LED를 장착, 바이제논 헤드램프의 단점인 수명 면에서 더 길고 밝고 똑똑한 램프를 제공한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죠. 스포티지는 최고 사양에서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장착, 일상 영역에서 전혀 불편함 없는 밝기를 제공하지만 헤드램프의 성능 차이는 티구안이 더 실용성 및 좋은 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역시 무빙 턴 시그널 램프가 장착되어 시각적인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죠. 주르륵 하고 말이죠. 측면에서는 다른 것보다 휠 디자인이 달라졌죠.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에 장착된 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트림에서 스포티지와 같이 19인치 휠을 제공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리어 부분인데요. 기존 모델과 달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티구안이란 영문 이름이 구석이 아닌 신형 2D 로고 아래 가운데 척하니 붙어있고요. T록도 그렇고 폭스바겐 차들은 레터링을 저렇게 가운데 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모델과 큰 차이점, 당연히 테일램프 LED의 변화 및 무빙 턴 시그널 램프도 있지만 범퍼 하단 부분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 전에 테일램프에서 그래픽 모양이 저렇게 바뀌었지만 애프터마켓을 통하여 아마 기존 모델과 혼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체 크기도 그렇고 같은 모양의 내부 LED 및 무빙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는 거라 코딩까지 해주면 완벽할 듯한데 그냥 그렇다고요. 여튼 기존의 리어 범퍼까지 올라왔던 블랙 플라스틱 부분이 차체 색과 같이 입혀지면서 리플렉터 하단 듀얼 머플러 팁이 생겼는데요. 실제로는 수도꼭지 모양의 머플러를 장착, 장식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 저렇게 머플러 팁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트렁크 용량은 760ml, 폴딩 시 1920L까지 제공. 참고로 티구안 올스페이스 7인승은 트렁크 용량이 700L 그리고 폴딩 시 1755L까지 제공합니다. 스포티지는 기본 용량이 637L로 나와 있고요. 이는 더 긴 휠베이스 때문에 폴딩 전 트렁크 용량이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죠. 트렁크에서 레버로 2열 시트를 한 번에 접을 수도 있고요. 2열 폴딩 역시 2열 시트 하단에 있는 좀 폼이 안 나긴 하지만 줄을 당기는 형태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스포티지 역시 2열 리클라이닝이 가능하죠. 최근 수리킷만 있는 것과는 달리 트렁크 안에 스페어 타이어와 리프터도 있고요. 연비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스페어 타이어 및 리프터까지 넣고 상당한 연비를 선보이는 걸 보면은 놀랍죠. 스마트 키를 갖고 있으면은 킥으로 트렁크를 열 수 있고 버튼으로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세이프티 스마트 파워 트렁크로 제네시스처럼 약 2에서 3초간 서 있으면은 삑삑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편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관을 봤을 때 성향에 따라 상당히 큰 호불호를 나타낼 듯한데요. 티구안 같은 경우 기존 라인에 좀 더 디자인을 감히 티 안 나게 꾸민 꾸안꾸 같은 스타일이라면 스포티지는 확 티나는 변화를 준 스타일이죠. 티구안의 전후면의 특징은 실용적인 IQ 램프 도입과 무빙 턴 시그널 램프를 장착, 실용성을 강조하였고 스포티지는 큰 변화 및 더 미래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혁신을 강조한 모습이죠. 다음, 실내 부분. 참고로 인 익스테리어 비교 시 풀옵션 적용 모델끼리 비교 대상이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스포티지의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원터치 공조 전환의 깔끔한 레이아웃이죠. 솔직히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다. 향후 5년 이상 최신 차량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압도적인 포스를 풍깁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 분들이 스포티지 실내를 보다가 티구안 실내를 보면은 별로 할만하니다 라는 말을 할 텐데요. 각 제조사마다 추구하는 레이아웃이 있고 그 기조를 따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모든 제조사가 벤츠가 유행시킨 콕핏 디자인 방식을 채택하면 오히려 그 전통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 역시 비교 대상이죠. 신형 티구안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를 탑재,
각종 무선 커넥트 및 빠른 음성인식, 각종 디지털 기기와 무선 연결을 지원하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약하고 느린 인포 시스템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보다는 더 나은 직관성을 보이는 부분이 강점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페이스리프트다 보니 기어노브가 그대로 존재하고요. BMW의 전자식 기어노브처럼 현재 차 기어 위치가 노브 상단에 표시가 되는데 BMW처럼 사선으로 떨어진 그 멋스러움으로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나름 아우디와 touareg과 급을 나눠야 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티구안은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비롯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8인치,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9.2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제공, 공조 조절 라인 역시 풀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어 트림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나름의 디지털화를 해냈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및 음성인식을 지원하고요. 9.2인치 내비게이션엔 폭스바겐 본사에서 개발한 한국형 내비게이션 디스커버 프로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이 시스템은 10.25인치 클러스터와 연동되고 동시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되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죠. HUD 유무가 나름 티구안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일 듯 하고요. 다만 전면 유리에 직접 쏴주는 방식이 아닌 컴바이너 방식, 일명 스카우터 형식으로 제공하기에 화면의 크기 및 아이콘 크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주행시 HUD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을 덜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존 독립 에어컨이 아닌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 시스템을 채택해 스포티지가 제공하는 편의성과 티구안이 추구하는 편의성 자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는 상당한 개방감을 보이고요. 두 차량 모두 음성 인식을 활용하여 일부 기능을 제어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스스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티구안은 엔진 부분에서도 기존과 동일하지만 세팅과 효율적인 저토크 영역대에서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준 반면 스포티지는 더 고회전 영역대에 최대 토크가 나오죠. 다만 애초부터 퍼포먼스 제한 자체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기본적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크기부터 비교를 하자면은 신형 티구안은 전장 4510mm, 전폭 1840mm, 전고 1635mm, 휠베이스 2680mm를 마크하고요. 스포티지는 전장 4660mm, 전폭 1865mm, 전고 1680mm, 휠베이스 2755mm로 티구안보다 전장은 150mm가 더 길고 전폭은 25mm가 더 크고요. 전고는 45mm가 더 낮고 휠베이스는 75mm가 더 깁니다. 파워트레인 및 연비는 신형 티구안이 직렬 4기통 1968cc 싱글터보 엔진을 장착, 최대 추력 150마력에 3000rpm에서 나오고요. 최대 토크는 36.7kg입니다. 이 최대 토크가 1600rpm부터 2750rpm까지 넓은 영역대에서 지속되기에 실운전 구간에서의 스포티지와 비견되는 힘의 차이는 크지 않을 듯 하고요. 연비는 리터당 15.6kg고 CO2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21g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14.2, 고속에서는 17.6kg를 마크하는데 고속에서는 이보다 더 놀랄 만큼 잘 나오죠. 참고로 이번 신형 티구안 엔진은 유로6 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시행될 유로7까지 대응할 만큼 디젤 엔진 수요 및 판매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스포티지 역시 직렬 4기통 싱글터보를 장착한 1998cc 엔진으로 티구안보다 30cc가 더 크고요. 최대 출력 186마력에 4000rpm에서 발휘, 최대 토크는 42.5kg를 마크, 연비는 리터당 14.1kg고요. CO2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35g으로 티구안보다 좀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형 스포티지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신형 티구안의 연비는 실연비가 더 잘 나오는 만큼 연비에서는 티구안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죠. 다만 파워트레인에서 최근 디젤 수요보다 가솔린 모델을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제타도 그렇고 파사트도 그렇고 여기서 디젤 모델 재고떨이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티구안 페이스리프트 올스페이스 모델은 가솔린 터보 모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을 전 트림 기본 탑재한 점은 수입차로서 월드 베스트셀링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큰 메리트죠. ACC와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등 폭스바겐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운전 보조 시스템을 장착했다는 겁니다. 특이점은 보통 ACC 같은 경우 국내는 140에서 160km면은 기능이 해제되는 지원 범위를 갖고 있지만 폭스바겐은 출발부터 시속 210km까지 즉 한계점까지 운전자를 보조해 준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갖고 있죠. 심지어 이는 레인 어시스트까지 해당 영역대에서 작동한다는 점이고요. 스포티지도 보행자 감지, 스스로 제동하는 기능이 있죠. 티구안 역시 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기능이 있고요.
시가지 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 횡단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구안은 파크 어시스트를 지원하고 스포티지는 전 후진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을 주력으로 내세우는데요. 티구안의 파크 어시스트 같은 경우 평행 주차 및 직각 주차까지 스스로 하는 부분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형 티구안은 다양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이뤘지만 권장 소비자가는 최대 240만원까지 인하했고요.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포모션, 프리미엄, 포모션, 프레스티지로 4가지 트림을 제공, 개소세 인하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면 2.0 TDI 프리미엄 가격이 4,005만 7천원을 마크, 출시 기념 프로모션 혜택을 더하면은 약 3,805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한 가격이죠. 현대 기아의 투싼, 스포티지, 상급 모델 및 산타페와 소렌토 중간 트림까지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겐 월드 베스트셀링카 수입차 구매를 할 수 있는 매력, 그리고 수입차 최대 단점인 수리기간 때문에 보증기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부분까지 케어. 5년에 15만 킬로 보증은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충분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느덧 수입차와 국산차 가격이 대동소이한 것을 보면은 참 기분이 묘하네요. 폭스바겐뿐만 아닌 벤츠마저도 EQA가 아이오닉5와 가격대로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선택의 폭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AS 부분도 있죠. 하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 부품 수급 및 수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긴 보증기간 정책의 장점, 세계에서 인정받은 내구성, 물론 그 가격대만큼 물성과 흡차함재의 적은 사용 등은 단점일 수가 있지만 분명 세계에서 인정받은 차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흡차함재 같은 경우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본차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고 현대기아를 사고 싶지 않은 소비자분들에게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휴가철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안전한 휴가를 보내고 오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